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따뜻한 미담이나 고마운 이야기가 전해지면 훈훈하죠. 북에서도 모범 근로자들을 소개했네요. 직원들을 위해 공장에서 직접 먹거리를 키우는 걸 가리켜 후방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불경 버섯공장과 송남농장의 후방사업 노하우 소개해드립니다. 유능한 과학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북녘 대학생들의 과학연구 소조활동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이 선보이는 우리 민족악기 공연 종종 보셨을 텐데요. 유치원부터 예술학교까지 이어지는 민족악기 교육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 흔히 일꾼이라면 임금을 대가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되는데요. 북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인다고 하네요. 일꾼이 가진 의미를 들여다봤습니다. 요즘 우리 교권이 예전만 못하다는 씁쓸한 소식 가끔 들리기도 하는데요. 북의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2021년 10대 최우수 교원으로 선정된 김옥경 선생님을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올해도 벌써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빠른가 싶은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주변을 둘러보고 서로 고생했다, 당신 참 멋졌다, 격려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조선중앙텔레비전도 올 한 해 모범적인 근로자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한 사람들, 나보다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해온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기 부문과 단위 앞에 제시된 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서 어기는 기획 수행에 관건이 걸린 어뢰를 성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여러 단위들에서 혁신자 대열이 나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몸소 오롯이었던 무기도 전차의 운전사로 일한다는 남다른 경위와 긍지를 안고 운행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는 평촌 무기도 전차 사업소 운전사 리효숙동무입니다. 어리에 모범 노동자 용예상을 수여받은 리효숙동무는 자기의 직업과 일터를 사랑하는 것을 애국으로 간직하고 수십 년간 운행길에 성실한 땀과 열정을 바치어 혁신자로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무게도 전차 운전사를 하던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오는 우리 남편과 이 운행길을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달리는 이 운행길이 수도의 많은 일터와 가정들에게까지 다 이어져 있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고정된 운행길을 달렸지만 제가 하는 일이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바로 여기서 궁지와 보람을 찾곤 합니다. 얼마 전에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행된 인민경제 부문별 직종별 기능공 경기대회 2022 재봉공 경기에서 1등을 쟁취한 평양 창강원 공장 노동자 리용숙 동무는 20여 년간 한 직종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해마다 인민경제 계획을 남먼저 수행했습니다. 제가 경기에서 1등을 했다고 혁신자라고 축하해 주는데 일하는 법도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오늘은 이렇게 고급 기능공으로 이끌어주고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나누어준 작업반 동지들의 도움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우리 집단이 있어서 내가 혁신자가 될 수 있었고 우리 작업반도 공장적으로 제일 앞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상을 바쳐가고 있는 사리원시병원 치과분원 분원장 리에란 선생님입니다. 20대 처녀 시절부터 43년간을 우리 리에란 분원장 선생님은 인민에 대한 멸상모의기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환자가 생기면 이들이 소생을 위해서 피부 이식술도 해주고 시안의 공장 기업소에 찾아가서 구가 진행하는 현장 치료 활동도 이젠 30여 년이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대의 전쟁 러병병사가 일도선 그때부터 오늘까지 150여 명 전진병원들이 보철도 정성을 다해주고 초등학원과 육아원 원아들이 검진, 치료 사업을 친절의 의정을 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발머리 처녀 시절부터 수십 년간 원아들을 나라의 여군으로 훌륭히 키우기 위해 친어머니의 사랑을 다해가고 있는 원산 육아원 보육원인 박향숙 동지입니다. 우리 박양숙 동지는 제일 어려운 전복 예방을 맡아서 42년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명절날 휴식날이 따로 없이 우리 보나들이 알을 쓰라 밤을 새워가며 돌봐주고 정말 친어머니 사랑으로 우리 보나들 튼튼하게 키워내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간주하고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쳐가며 높은 사업 실적으로 단위 발전을 일으켜 나가는 자랑스럽고 미도운 혁신자들이 있어 우리 조국의 전진은 더욱 기세차고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 기업소 공장들은 오늘도 직원들을 위한 후방 사업이 한창입니다. 축산에서의 노하우를 자랑하는 류경 버섯 공장과 송남 농장을 소개합니다. 전국 도처에 마련된 축산 기지들이 큰 운을 내게 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축산물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속에 류경 버섯 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자체 실종에 맞게 모기 문제를 해결해서 집짐승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느타리 버섯 폐기지를 첨가제를 이용해서 그 발효 처리를 시키면 섬유소가 많이 분해되면서 그 영양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다가 그 닭배설물을 5대1 비율로 섞어가지고 우리 돼지 모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이 버섯 폐기지를 전부 그 모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우선 알곡사료 비중이 50%까지 절약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300여 마리의 병아리하고 닭도 기르고 있는데 그 겨울철 조건에 맞게 우리 온도 관리에 신경을 써서 우리 안의 온도를 20도 이상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육 조건이 좋아지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그 고기 생산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교 텃밥을 어디에 섞은 데다가 진흙, 부식토, 소세토를 배합해가지고 토착미생물 균을 배양하여 발효시켜 깔아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겨울철에 온도 보장도 좋고 이 미생물을 먹으면서 돼지가 자라는 데서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꿀물등이나 지렁이를 가지고 단백모기를 포장해서 돼지뿐만 아니라 작은 모기 문제에서도 알곡모기 비중을 50% 이상 줄이고 있습니다. 함께 어린 학생들이 과외 소조 활동을 하면서 악기나 외국어, 컴퓨터 등을 배운다는 이야기 자주 전해드렸었죠. 모습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대학생들도 소조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 유능한 과학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학생 과학연구 소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그 뜨거운 열기 전해드립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개발 창조형의 인재, 실천형의 인재로 준비해 나가려는 청년 대학생들의 열의가 더욱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학생들을 나라의 과학기술과 인민경제 발전에 한몫 단단히 하는 유능한 인재들로 키우기 위한 학생 과학연구 소조 활동을 목적 지향성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직 전문적인 과학기술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기하는 여러 가지 착상과 제안들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는 현실에서 실제 쓸모 있는 것도 있고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이런 제안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교수, 박사, 선생님들이 그 직접적인 지도와 방조 밑에서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나라의 살림을 쓸모있는 황금산으로 만든 데서 자기가 무엇을 하겠는가 점차 자기의 연구 방향을 확정하고 그 연구 종자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벌려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적인 규모에서 열리는 과학기술 축전이나
그리고 연구 토론회, 그다음에 과학기술 발표들에 해서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그런 신뢰가 많습니다. 학생 과학연구 소자원들 속에서 세계적인 국제학술 잡지들에 자기들이 집필한 논문을 출판시킨 학생이 2명이나 나왔습니다. 이들을 비롯해서 학생 과학연구 소자원들이 이룩한 성과들을 우리 청년동맹 조직에서 토론회, 발표회들을 정상적으로 조직해서 모든 학생들이 그 연구 성과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발전 추세도 아들었고 눈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 가지 실험기구라도 제 손으로 만들어보고 또 한 건의 연구과제라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자기 산지식으로 만들도록 하는데 학생 과학연구소 활동을 지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깜찍한 아이들이 선보이는 가야금 연주며 전통무용 공연 참 즐겁게 보고 계시지요? 유치원에서부터 재능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 전통악기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노력은 유치원부터 예술학교까지 모든 교육 현장에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답니다. 민족악기 교육 소식 함께 보실까요? 우리 인민의 자랑인 민족악기를 귀중히 여기고 더욱 발전시켜 민족음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족음악을 중시하고 적국 장려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평안북도 안의 교육부문에서 민족음악 교육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음악에 대한 서질과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기초교육을 구체적으로 주어 어린이들이 덕심이 맞으면서도 민족음악의 멋과 맛이 살아나는 가야금, 서예금, 장구와 같은 이런 민족악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무용과 민속회를 어린이들에게 배워줘 어린이들 속에서 우리의 장단, 우리의 노래, 우리의 친가락이 몸에 배이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위대한 대원 선생님들의 유언을 높이 받들고 교원들부터가 민족 음악에 대한 폭넓은 상식을 알고 있어 학생들에게 널리 보급해 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 모든 학생들이 민족 악기에 대한 연주 방법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리 이곳을 더 사랑하고 빛내어 나가도록 하는데 머리를 받고 대안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의주 예술학원에서는 민족악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곳 학원에서는 교수 합평회 모교 강좌의 날 운영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민족악기 교육에서 나서는 리런 실전적인 문제들을 교육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심도 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족음악의 기초와 민족악기들의 다양한 주법들에 정통하도록 하면서도 실기 수업을 자주 조직해서 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민족악기를 능숙히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우리 북녘의 하루를 진행하다 보면 일꾼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일꾼이라고 하면 일단 육체 노동하는 사람 혹은 임금을 주고 데려온 사람 그런 뜻으로 읽혀지죠. 그런데 북에서는요, 또 다른 의미의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일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선말 대사전을 펼쳐보면 일꾼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부문에서 사업하는 사람, 혹은 능숙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 혹은 일정한 분야를 책임진 지휘성원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일꾼은 일정한 분야를 책임진 지휘성원을 말합니다. 지휘성원이라고 하면 임원 또는 간부 그렇게 불러도 될 텐데 왜 일꾼이라고 부를까요? 거기에는 북사회가 가지는 특징이 녹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평양시 중구역 인민위원회 일꾼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일터로 향합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수도의 풍취를 바라보며 출근길에 오른 우리는 문득 낯익은 얼굴들을 보게 됐습니다. 취재길에서 낯을 익힌 중구역 인민위원회 일꾼들이었습니다.
분명 출근길인 것 같은데 차림새가 다른 것이 의욕을 자아냈습니다. 아침마다 저렇게 자기가 담당한 구간을 돌아보면서 잔디밭이랑 도로 상태랑 여해하고 밤새 주민들 속에서 제기되는 내용이 없는가를 알아보곤 합니다. 출근하면은 제기된 내용들을 푸는 것을 하루 일과의 첫 공정으로 여기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출근길에서 어느 한 tuk류용의 군인과 인연을 맺고 오랜 세월 친혈의 개정을 부어주었으며 또 구용내 주민들의 편의 보장을 위해 새로운 휴식도 건설을 발기하고 훌륭히 완성한 이들이었습니다. 저기 구역인민원의 일꾼들은 집이 인민원에 가까이 있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20분 걸려가는지. 하지만 매일 아침 자기 담당 난이를 돌아보느라면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곤 합니다. 인민들 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서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풀어주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는 것이 일꾼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출근길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이 곧 인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어진 출근길과 인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 그의 말을 듣고 보니 봄상하게만 보아오던 우리 생활의 이모저모가 새로운 의미로 안겨왔습니다. 인민을 위한 혼신의 자욱을 묵묵히 새겨가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꾼들이 있기에 우리의 생활, 우리의 거리에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지나온 10년 세월은 걸음걸음 도전과 난관이 중첩됐던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수록 인민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더 따뜻이 품어주는 우리 당의 뜨거운 손길이 있어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낸 우리 인민이었습니다. 어려울수록 인민들 곁에 더 가까이.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숭고한 위민 혼신의 세계가 가슴 뜨겁게 어려웁니다. 일꾼들의 출근길. 그것은 단순히 일터로 향하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인민을 돌보고 정성 다해 떠받들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 것을 제일 가는 중대사로 여기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어지는 헌신과 복무의 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 아름다운 수도의 모습이, 인민의 웃음꽃이 피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도의 모습이 정답게 안겨왔습니다. 중구역 인민위원회 일꾼, 우리로 치면 구청의 직원들 생각하면 될까요? 인민위원회가 행정기구니까 뭐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그 공무원들과 아무래도 좀 흡사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어느 당에 입당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북의 인민위원회 일꾼들은 이제 조선노동당 당 일꾼을 겸하고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좀 다른 점일 겁니다. 네. 출근길이 멀어질수록 인민들과 더욱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 참 인상 깊던데요. 왜 우리도 선거 기간 되면 여러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와서 아침 일찍 시장도 돌고 괜히 청소도 하고 이렇게 뭐 민원도 살펴보고 때로는 오뎅도 먹고 그런 모습 많이 보게 되는데 일상적으로 우리 동네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참 든든하고 또 고마울 거는 같아요. TV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는 다른 일꾼들도 이 모습을 좀 본받아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북에서는 일꾼에 대해서 참 요구하는 것들이 대단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어떤 대중의 요구가 있는지를 알아봐라. 라고 하는 무한한 헌신성을 강조하고요. 또 보면은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는 데 머무르지 말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진정한 심부름꾼이 되라. 이런 것들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지요. 네, 뭐 말이야 참 좋고 당연한 말인데 북은 사회주의를 위해 또 공산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라면 간부들이 봉사하거나 심부름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장에서 뭔가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심부름꾼이라고 굳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뭐 지도하고 이끌려고 해도 인민대중들이 이제 따라와 줘야지 이것도 이끌고 지도할 수 있을 텐데 막 명령하고 윽박한다고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은 뭐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인민 속에 들어가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또 사랑받고 존경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북은 이제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만들겠다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있어서 가장 수건 사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인민생활 향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억하시겠죠? 그 왜 2012년도에 김정은 위원장 처음 연설할 때 다시는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인민대중 제일주의 하면서 결국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것도 결국엔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랬죠. 근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인민들의 생활 속에 속속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구역에 있는 그 인민위원회 그 일꾼들처럼 그걸 이제 속속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이런 게 북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숭고한 인민관이라고 표현해요. 인민관. 예, 그러니까 인민을 수령님 모시듯 모셔라.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수령님 받들듯 인민을 받들어라. 북은 수령을 최고 존엄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로 따지자면 메시아 예수님급일 텐데 우리 동네 주민들을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야 된다? 이거 뭔가 표현이 좀 과장된 느낌도 드는데요. 그만큼 인민을 이제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겠죠. 노동신문에 보면 일꾼의 전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보면은 어떤 특정과 특혜를 바라지 않고 그야말로 대중에게 한없이 헌신하는 일꾼. 인민 속에 들어가서 동고동락하면서 인민들의 그 고충을 들어주고 애로를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일꾼. 또 그 인민들이 속마음을 언제든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꾼. 뭐 이런 일꾼들이야말로 인민들의 마음 속에 녹아나 있는 일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야, 그런 일꾼 우리 동네에도 한 명 정도만 있어도 참 좋겠다 싶은데요.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야 그제서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들어가서 알고 알아서 해결해 주는 사람들. 그런 것을 이제 인민관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민관이 투철해야 인민들의 의사도 존중하고 또 무엇인지 풀 수 있는 헌신성을 갖게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겠지요. 갑자기 일꾼은 아무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북에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된 한 지역의 일꾼들이 또 소개가 되었습니다. 평안북도 운산군 일꾼들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은 인민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시사점을 던져줄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평안북도 운산군. 별로 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봄은 늦게야 오고 겨울은 빨리도 오는 고장. 너무도 평범한 산골굴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대재난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가 들려오던 학교들과 보금자리들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봄 내 여름 내 땀 흘려 가꾼 귀중한 농작물들이 침수됐으며 도로와 철길 통신이 두절되는
엄청난 재난이 운산군에 덮쳐들었던 것입니다. 정든 학교를 잃은 아이들, 보금자리를 잃은 인민들이 일꾼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운산군 일꾼들은 당 앞에, 인민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긴급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며칠 밤을 뭉텅 끊어진 다리 위에서 꼬박 세운 한 일꾼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힘들어도 아이들의 학교부터 지어줍시다. 정말 우연히 분부하였습니다. 어떤 일꾼들은 우리 군이 여러 이제 군물 피해를 받았는데 군물 피해 복구를 먼저 하자는 거. 또 어떤 일꾼들은 조건을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건설을 하자는 거. 어떤 일꾼들은 군물 피해를 복구하려면은 나라에서 학교 건설을 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요행들을 바라면서 보신을 하는 일꾼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군의 책임 일꾼이 동무들, 경리한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후대들을 훌륭한 교육 적도가 한경에서 배우고 마음껏 자랄 때 우리 조국이 활력 있고 공화국의 국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학교 건설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한 일. 9년 전 운산군의 큰 물 피해 복구는 이렇듯 아이들의 학교 건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우비 아니라 군과 7, 80년 아니 100여리나 떨어진 산골 학교들부터 하나씩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막상 건설을 시작하자니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알지 못하고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군 책임 일꾼은 서둘러 일하면서 배우는 원격 교육 체계에 망라돼서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30, 40대도 아닌 50대의 일꾼이 공부한다니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배움의 열망을 안고 낮에는 학교 건설장에서 밤에는 원격 강의를 받으며 시간을 쪼개가면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 책임 일꾼들은 전승리당 조직으로부터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국보의 처소로 떠나는 한 신입병사가 리당 비서 동지, 제가 제대될 즈음 되면 우리 학교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도시 학교들처럼 멋있어질까요? 라고 절절히 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당 결정을 채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민들의 피부에 직접 가닿기 전에는 결코 자기의 책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학교 담당 관리제를 실시하고 책임 일꾼들이 직접 하나씩 맡아가지고 달려나가 본보기 학교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 군인민들이 지어는 로인들까지 달려나와 학교 건설로 부글부글 끓어번졌습니다. 우리 농장 학교 자리가 저거 야산이 됐습니다. 그 야산을 뭉텅 깎아버리고 했는데 그 토량만 해도 수천 입방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저놈이 토량을 저거 처리하고 이제 저를 어떻게 건설하나 했던 건데 남들은 다 3년 그저 3년은 걸려야 이거 한다 했던 건데 우리 책임꾼들이 하도 이렇게 밀어주고 그저 수시로 내려와서 그저 권리 문제 풀어주고 하니까 단 진짜 몇 달 만에 기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하루는 학교 건설장에 표창휴가 온 한 병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동무입니다. 강렬국 병사가 조국보의 처소로 떠날 때 우리 리당 비서 동지 손목을 꼭 잡고 자기가 제대될 쯤 되면 우리 학교도 저 신의 학교처럼 멋있어질까요? 이러면서 떠나간 병사입니다. 그 병사가 와서 표창휴가의 좋은 기간을 건설장에서 보내다가 그는 조국보의 처소로 떠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군에서 70여리 떨어진 령부 고급중학교는
군검찰 속 일꾼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나와 번듯하게 지어준 번복이 학교입니다. 처음 번복이 학교들을 건설할 때의 일부 일꾼들은 긴장한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수지창 대신 나무창을, 난방이 아니라 벽난로를 설치하자고 제기했다고 합니다. 허나 군의 책임 일꾼들은 도리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산골군이라 할지라도 운산군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의 책임 일꾼이 직접 화물차를 타고 수십일 만에 수백 개의 수지 창문과 방열기, 1880여 미터의 난방관을 싣고 왔을 때 사람들은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영부 고등학교 건설을 맡아가지고 난방 공사를 진행하던 때 있은 일입니다. 이제 들어오시면서 보시다시피 학교 상자가 햇빛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기를 뒤쪽에는 방열기를 규정대로 많이 설치하고 앞에는 햇빛 침률이 높기 때문에 그를 이용해서 방열기를 좀 전략하려고 했습니다. 한참 공사 중에 있었는데 군의 책임군동지가 내려와서 돌아보는 과정에 앞에는 왜 방열기가 제개수가 안 되는가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햇빛 침률이 좋기 때문에 앞에는 방열기를 돌어도 저 자연빛 에너지 가지고 능히 교실 온도 조건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군 동지가 아낄 걸 아껴라. 후대들을 위한 길에서는 타산이나 양보를 하지 말라. 오늘 한 걸음 양보하면은 다음 날에는 10걸음, 100걸음을 양보하게 되고 나라의 백년지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 이렇게 줄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파면서 보니까 기초 안반이 아주 질적 상태도 좋았고, 그래서 우리는 1층 벽체를 쌓으면서 군적인 자재를 좀 전락하길 목적으로 전반적으로 돌리지 않고 부분적인 힘 많이 붙는 여린 부분만 띠부를 절여가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때 군이 한 책임군이 현장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책임 일꾼은 당 정책 관철에서 중요한 결정, 덜 중요한 결정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후대들을 위한 사업에서는 품을 아끼지 말자고 우리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우리는 자업공정을 다 다시 변경해가지고 규정대로 이거 띠볼 다 돌리고 학위 건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군 안에 수십 개의 학교들이 단 몇 년 사이에 우죽순처럼 일떴었습니다. 땅도 그 땅, 사람도 그 사람들이지만 더적으로도 제일 낙후하였던 운산군의 후대 교육 사업이 일꾼들의 혁신적인 사업 기품과 피다른 노력으로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제일 앞선 난이 대열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꾼들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아이들이 과외 교양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도 완강하게 내밀었습니다. 산골군 건물이라고 해서 결코 도시에 짝질 수는 없다. 운산군 아이들도 도시 문명을 마음껏 누려야 한다는 높은 목표를 내걸고 만경대 학생 소년공전 형성안을 따른 건물 형식으로 소년회관을 번듯하게 일떠세웠을 때 당에서는 전국적인 보여주기도 크게 조직해서 이들의 사업 성과를 온 나라에 크게 내세워 주었습니다. 군안의 책임 일꾼들은 리에 농사 지도를 하러 내려갔다가도 꼭꼭 학교에 들려 학생들의 출석부를 펼쳐보고 교수 참관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이며 학용품 문제, 교복이며 신발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장악해서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몇 년 전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우리의 이 정문방만 바라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날들이 바로 군이 책임 일꾼들이 학생들을 어김없이 찾아오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할 때 대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높으신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 나가는 이런 일꾼들이 있기에 저는 교육 사업에 더욱더 헌신할 결의를 가다듬곤 합니다. 기술과업중학교 교육에서 교원 진용을 강화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 일꾼들은 이것을 여야하고 교원 적격자, 경력자들을 모두 찾아내서 기술과업중학교 교원 진용을 우선 강화해줘서 기술과업중학교 교육이 당의 우도하는 높이에서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이 생활에서 제일 걸리고 있는 문제가 바로 살림집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부 살림, 그 다음에 신혼부부 살림, 그래서 살림집 문제가 나선다는 걸 여야하고는 살림집을 건설해서 정말 교원들에게 안겨줌으로써 정말 교원들이 교육자된 그 용의와 궁지를 안고 정말 교육 사업에 근심 걱정 없이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그 미천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 사업에 대한 군안의 책임 일꾼들의 역할에서 더욱 주목할 것은 교원들을 제살부치처럼 여기고 그들을 아끼고 우대하며 도와주는 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들은 순수 교원들의 후방 공급 사업을 위한 축사를 자체 힘으로 보란듯이 건설했습니다. 외부 미장도 저속으로 산뜻하게 처리한 이 축사에서는 이제 수천 마리의 닭과 오리, 수백 마리의 돼지를 기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안의 교육자들이 군심 걱정 없이 나서 후대 교육 사업에 전심전력하도록 후방 사업을 밀어주자는 것이 우리 군안의 책임꾼들이 그 목표입니다. 군의 보물단지인 온천물을 이용한 창광온식 표준 목욕탕과 물놀이장을 완공하고 멋들어진 옥류관식 국수집을 건설하고도 우선적으로 마련한 것은 교원 좌석, 교원 우대 봉사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순수 우리 자체의 힘으로 온천물을 이용한 창광온식 표준 목욕탕을 훌륭히 건설하였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갖고 가는 원회사가 되어 따뜻한 정과 애를 바쳐가는 우리 교원 동지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선적인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군안의 교육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업망과 편의봉사 부문 그 어디 가나 교원 좌석이 있고 교원들을 우선 봉사해주고 있는데 정말 생각이 깊어집니다. 우리 교원들을 나라의 귀중한 법여로 여기고 적극 내세워주는 이렇듯 후대 교육 사업에 대한 일꾼들의 뜨거운 사랑과 진정 속에 군에서는 수백 명의 10월 8일 모범 교수자들과 많은 실험기구 및 교편물 창안증 소유자, 새 교수 방법 등록증 소유자들이 배출됐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교육 사업을 농사에 비유하면 인재농사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해당 지역을 평가할 때 후대 교육 사업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육 사업에서 이루어간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당좌연의 제8기 4차 전원에서 제시하신 위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우리 운산군이 교육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전국의 앞장에 서겠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우리는 후대들을 위해서 9년 세월을 하루와 같이 복무의 만짐을 골머지고 달려온 운산군 한 일꾼의 수기를 읽게 됐습니다. 지난 9년간 일꾼으로 사업하면서 내가 제일 힘든 시기가 아마 이를 쓰게 못하여 운산군 인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신사를 받을 때였다. 너무 안타까워 콱 죽고만 싶었다. 이젠 학교도 건설하고 제방도 쌓고 좀 한숨 돌리려던 어느 날 나를 신서했던 할머니를 길가에서 만났는데 지팽이를 쥔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이젠 어디 가지 말고 이 운산에서
나랑 함께 삽시다. 알지 마시오 라고 하는 바람에 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여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아이들처럼 오래도록 울었다. 우리 손주는 이거 우선 이거 정신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모든 거 그저 100%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멋있게 꾸려진 학교에 이렇게 훌륭한 수영장까지 꾸려주다 나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기 얼마나 재미나고 그런지 모릅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막 올 생각도 안 하고 공부할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아름드리 고목에는 옥새고 든든한 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운산군 일꾼들처럼 후대 교육 사업의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된다면 오늘 본보기 학교 건설에서 통장원을 부르며 전국의 앞장에 선 평안북도 일꾼들처럼 우리 당의 교육 중시 사상과 정책을 명줄처럼 간직하고 분발한다면 내 나라는 머지않은 앞날에 인재의 바다를 이루게 되리라는 것을. 북에서 후대 교육이나 후대 양성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는 우리 북녘의 하루 꾸준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운산군 일꾼들은 한마디로 이런 당 정책을 신념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념이 아니면 일하다가 적당히 돈 아낄 거 아끼고 또 쉬운 방향으로 일하기 마련일 텐데. 그러니까 북에서는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당 정책의 무조건적이고 완벽한 집행을 하라. 그것이 일꾼의 존재 명분이다. 그러니까 당 정책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리고 일꾼들에게 또 한 가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실력입니다. 실력. 그러니까 어떤 당 정책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일꾼으로서는 영 또 존재 명분이 떨어지는 거죠. 아까 우리 방송에서도 봤지만 방영에 보면 그 50대 당 일꾼이 이제 배울려 들고 또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네. 하긴 당 정책을 잘 이해하고 또 잘 따르려고 해도 아는 게 있어야 일도 할 테고 아랫사람도 잘 이끌어 줄 테니까요.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최근에 노동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리원 씨 미국농장 이야기인데요. 이제 아무튼 이제 새로운 품종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들 여러 농장들이 줬을 텐데 이제 사리원 씨 미국농장에서는 그 과학자, 연구한 과학자를 찾아가서 도대체 이 품종의 특성이 뭐냐, 또 어떻게 재배해야 되느냐를 열심히 배우고 와서 끊임없이 이제 이 생육 시기를 당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열심히 잘 생육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문의 기사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과거의 낡은 경험만으로는 하늘의 변덕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실력 없이 과학 농사를 주도하면 대오를 이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학기술을 모르면 아무리 사업 의욕이 있고 열정이 넘친다 해도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꾼들의 실력 양성에 대해서 누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튼 운산군 일꾼들도 그렇게 배워가면서 일한 보람이 있었죠. 단시간 안에 평양만큼의 번듯한 학교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저는 저 영상 중에 또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마지막에 손 꼭 잡아주면서 어디 가지 말고 나랑 여기서 오래 살자. 그 얘기 듣고 눈물 펑펑 흘렸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아마 그 할머니가 예전에 그 일꾼을 탐탁지 않아 했던 것 같죠. 뭔가 민원도 넣고 저 사람 다른 데 보내달라 했던 것 같은데. 참 훈훈한 이야기죠. 근데 할머니가 그 일꾼의 손을 꼭 잡아준 것은 열심히 일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인정미가 있는 것이죠. 필수적인 덕목으로 일꾼에 대해서 인정미를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인정머리 있다 없다 할 때 그 인정. 그렇죠. 인정미. 인간의 향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진심으로 인민을 위해주고 존경하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또 따르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이 바라는 것은 요란한 구호가 아니다. 바로 그런 마음, 진심, 인정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뜻으로 읽히네요. 할머니의 마음도 결국은 얻어낸 거고요. 그렇죠. 북에서는 어머니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미가 넘치는 일꾼의 말 한마디, 일꾼의 눈빛 하나가 대중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마음을 터놓고 자신들의 속마음을 다 얘기하게 하는
그야말로 이제 어머니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 어머님의 채취와 손길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꾼이 되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결국 일꾼들이 인민들에게 어떤 존재이냐, 이것은 곧 당이 인민들에게 어떤 존재이냐로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가면 최고 지도자의 정책이나 철학이 이런 일꾼들의 실력, 인정미와 같은 그런 품성으로 또 인민들에게 전달되기도 할 거고요.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지도자가 있을 것이고 당이 있는데 인민들을 직접 만나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당의 의지와 정책을 실천을 통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일꾼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일꾼에 의해서 당의 의지가 녹아나고 일꾼에 의해서 당이 갖고 있는 그 진심이 이해된다고 한다면 그 일꾼이 갖는 그 역할, 그 중요성은 아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인민을 수령처럼 떠받들고 늘 인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또 해결해주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까지 해야 되고 거기에 품성까지 따뜻해서 대중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누가 이런 어려운 길을 가고 싶을까? 아무도 일꾼은 안 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나의 헌신으로 인민들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더 일심단결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일꾼들은 좀 뿌듯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꾼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들 드시죠? 인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만큼 늘 긴장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니까요. 노동신문에 실패한 일꾼의 모습을 묘사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몸은 비록 대중 속에 있어도 인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은 물 위에 뜬 기름방울과 같이 인민들과 동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이죠. 우리 정치인들, 공직자들에게 주는 시사점도 크다 할 것 같군요. 이상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사랑을 바쳐가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우리 선생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년 10대 최우수 교원으로 선정된 평양 제4소학교 김옥경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뜻깊은 새해 첫 아침, 온 나라의 러력 혁신자, 공로자 아버지 어머니들이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 바로 그들 속에는 평범한 서학교 교원인 우리 담임 선생님도 있었다. 선생님은 우리들 앞에 서 계실 때처럼 곱게 웃고 계셨다. 선생님은 지금 4학년 일반 학생들의 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국어 수업에 이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서학교 국어학습 지원 프로그램 우리 글공부인데 전국적으로 교수 사업이 일반화됐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제작된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우리 글의 정확한 읽기와 섞갈리기 쉬운 말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학생들 모두가 무척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글 공부 외에도 국어 수업과 과외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자체로 제작해서 교수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는 교육 사업에 바쳐진 선생님의 땀과 노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저는 제14차 전국 교원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용광의 대회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역사적인 소환을 받아 안았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교육 발전의 추세에 맞게 그리고 교육학적 내용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을 과학화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말과 글을 더욱 깊이 있게 또 생동하게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리상과 목표는 높이 세웠으나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장난꾸러기 학생들에 대한 수업과 과외학습 지도를 하고 밤이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교육연구부문들과 전문기관들을 찾아다니며 밤을 지새우기를 그 몇 번. 정말 힘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언제나 새 것을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이 나를 보는 것 같았고 또 교원이라면 은당 후대교육 사업에서 늘 사색하고 탐구하고 진창길도 비 내리는 길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마음에 등불로 삼고 힘과 용기를 내서 일어나고 하였습니다. 쭉종이가 아니라 알찬 열매를 거두어 내놓으리라. 우리 당의 교육 중시 정책을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그 관철을 위해 투신하고 나라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하자. 비록 걸어온 길이 힘들고 또 기울인 노력이 많다고 해도 체교수 방법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가고 학생들이 재미나하고 좋아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이 다 가뭇없이 사라지고 궁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언제나 성공할 수 있고 또 마음만 먹고 달라붙으면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북녘의 하루를 진행하다 보면 일꾼이란 용어가 참 많이 등장하지요. 일꾼이란 일정한 분야를 책임진 당의 지휘 성원을 일컫는 말이라는군요. 당이 국가를 끌고 가는 구조인 북에서 일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당의 의지와 정책을 인민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로 치면 공무원이나 시 구의원들, 경찰, 공장의 간부들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새벽 일찍 집을 나서 인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일꾼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출근길이 멀어질수록 인민들은 당과 더 가까워진다는 신념을 갖고 있더군요. 이를 숭고한 인민관이라고 하는데요. 인민을 수령 모시듯 하라는 것이지요.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최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특정과 특혜도 바라지 않고 대중과 고락을 함께하는 일꾼, 인민들의 고충, 생활상 애로를 풀어주는 일꾼, 인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자기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일꾼만이 인민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은 비록 대중 속에 있어도 인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은 물 위에 뜬 기름방울과 같이 인민들과 동떨어진다는군요. 그래서 북은 일꾼들에게 이신작책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천적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 사람들을 교양하고 끌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대목에서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주민의 머슴이요 심부름꾼이 되어 주민들과 동고동락하겠다고 연설하는 장면이 오버랩되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실제 북의 당 일꾼들이 이를 실천하고 있다면 정말 건강한 사회일 텐데요. 그 제재와 봉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고 발전하는 건 정말 일꾼들의 헌신 때문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의 일꾼들이 얼마나 인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지 좀 더 지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